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박경호 주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AI를 활용한 신규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2022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AI 보안 전문기업 육성 계획을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지난 21년도에 추진한 지원 사업의 추진 내용과 22년 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세부사항 내용 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지능, 정교화된 사이버 위협의 증가함에 따라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AI 기반 보안 기업 60개사 육성을 목표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시제품 개발, 제품 제작 상용화에서 해외 진출까지의 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에는 유망기업 발굴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해 15개 과제를 발굴하여 시제품 개발까지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22년도에는 상용제품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과 AI 보안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2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21년 AI 기반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서는 총 45개 기업이 모집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2차례의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업체를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과제당 최대 3.5억 원의 예산 지원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및 보안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을 업체별 수요 조사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언론사를 통한 칼럼 및 기고 작성, 시연 영상 등의 홍보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22년 지원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기반의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30억으로 과제당 최대 3억 원, 최종 10개의 과제를 선발하여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이며 평가나 원가조사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초부터 한 달간 공고 개시 예정이며 3월부터 4월까지 최종 과제 선발을 위한 1차, 2차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 10개 과제는 원가조사 완료 후 계약 체결이 진행되며, 계약 후 약 7개월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기간 종료 후 12월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 후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기업 선발은 총 2차례의 평가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며, 1차 평가는 서류평가로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 과제의 3배수인 30개 과제를 선발합니다. 평가 완료 후 2차 평가 대상 기업에게는 AI 보안 전문가의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여 2차 평가 시에 보안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차 평가는 발표 평가로 제품 서비스 개발 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10개 과제를 선발합니다. 저희 지원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나, 기술 성숙도 4단계 이하 및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AI 학습 데이터 구매 및 활용, 고성능 컴퓨팅 개발 환경 이용,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인건비 등 AI 보안 시제품 개발을 위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과제별 최초로 편성된 사업 금액은 원가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이 확정되며, 매칭 펀드 방식으로 최대 3억 원의 예산이 지원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따라 민간 부담금을 최소 비율 이상 부담하셔야 하시며, 22년에는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 및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 부담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부담 금액을 완화했습니다. 각 기업별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10% 이상 부담하셔야 합니다. 성금은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 30%를 지급합니다. 추가로 우수한 AI 기반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전 수요에 기반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과 21년 지원사업 우수기업 및 국내 AI 보안 산학연 전문가 기술 교류 지원,
한국인공지능협회 공인시험기관 등 성능평가 및 인증취득 지원, 폐쇄망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제품 개발 도구 활용 지원, 마지막으로 시제품 전시회 및 최종 성과 공유회 개최, 제품별 시연 영상 제작 등 홍보 지원까지 지원합니다. 본 지원 사업의 개발 목표는 TR의 6단계에 이르는 AI 기술 및 보안 기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제품 개발로 시제품 TR의 6단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 사설인증기관의 시험 인증이 필수사항입니다. 지원 가능 기술 분야는 총 3가지 분야로 딥러닝 기반 RCNN을 이용한 악성 코드 탐지 등 AI를 활용한 고유 사이버 보안 기술 및 기능의 강화, 고도화 분야인 AI for Security와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이버 위협, 사전 예측 및 분석 기술 등 융합산업별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의 선제적 대응과 지능형 CCTV 등의 물리 보안 강화를 위한 AI 활용 분야인 AI 융합 보안,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적대적 공격과 같은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 해결 혹은 AI 기반의 시스템 보안 위협 및 안정성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AI 역기능 방어 분야가 있습니다. 평가 구분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가 동일하며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내용의 구체성, 사업 수행 능력의 우수성 등을 평가합니다. 2차 발표평가에서는 추가로 AI 보안 전문가의 피드백 리포트 내용을 반영한 결과와 시제품 개발 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추가로 우대사항으로는 우수정보보호 기업에 해당할 경우 2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 1점부터 3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간 게시될 예정입니다. 제출 기간 마감 시간 3월 7일 14시 이후 접수가 절대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출 방법은 키사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주간 참여기간 별도로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는 화면에 표시된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신청서류 작성 및 FAQ 안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민경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작성 및 FAQ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에 이어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FAQ 및 사전 질의 내용,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서류 15가지, 선택 5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자 또는 기관에 따라 제출 서류 목록이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각 사업자 별도로 회원가입과 접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 수행 부분에서는 사업 개요,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 사업 내용, 사업 결과물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부분에서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의 목표, AI 활용 방안 및 특성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며 사업 목표를 작성하실 때 사업 완료 후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제품 개발의 성능 지표 및 목표치를 꼭 서술하셔야 합니다. 또한 AI 활용 방안 및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AI 기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에서는 서비스 시장 동향, 추진 방향 및 전략, 수행 기간별 개발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며 세 번째 사업 내용 부분에서는 목표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내용, 제품 및 서비스 구성에 대해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표 솔루션 부분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제품 및 서비스 구성 부분에서는 목표 솔루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활용 데이터 등 상세 설명을 도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결과물 부분에서는 최종 수행 목표, 성능 지표 평가 계획, 사업 수행 최종 결과물, 결과물 활용 계획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종 수행 목표는 목표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정 근거 및 이유를 함께 기술하셔야 하며 제시된 성능 지표는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 성능 평가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사업 관리 부분에서는 사업 관리 방안,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업 관리 방안 부분에서는 사업 수행 조직, 산출물 내역,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며 특히 수행 조직 및 구성 체계를 도식화하고 수행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간 현황 부분에서는 참여기간별 수행기간 현황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참여인력 현황 부분에서는 참여인력 총괄 현황, 인력 참여 세부 계획,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총괄 책임자, 참여기간별 책임자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작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예산 계획 부분입니다. 사업 수행 예산 계획은 사업비 총괄표, 비목별 총괄표, 기간별 예산 세부 계획, 연구 시설 장비 보유 현황, 구매 예정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일 품목 및 동일 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하셔야 하며 민간부담금 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비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FAQ 및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 예산 편성의 경우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셨을 때에는 주관기관에서 일괄 300만 원 편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시려는 경우 해당 이용 금액은 임대 견적서를 근거로 연구활동비로 편성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구매 비용도 견적서를 근거로 연구활동비로 편성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을 위한 증권 발행 수수료 등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며 협약 기간 이후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으로 기존에 보유한 장비의 현물 출자 금액 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보유 장비의 현물 출자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편성해야 하며 내용 연수를 고려한 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금액만 현물로 해당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교, 지자체 등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은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예산 활용 관련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함께 추가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기술을 융합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다음 본 사업은 기술 성숙도 TRL 4단계 이하의 수준에서 6단계 달성을 목표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자가 출연한 자기 부담금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셔서 작성하셔야 하며 정부 최대 지원금 3억 원을 모두 계상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미리 책정하셔서 사업 수행 예산 계획을 작성하셔야 하며 참여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 출연금과 자기부담금 혼합 구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 예산에서는 민간부담금의 현물 집행분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이후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불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